바로 옆에 있는데 엄마 안 볼 때 펜타닐 막 한 적 있었어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거 달라 10장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약국 가서 타오면 지금 한국에서 마약 구하는 거 되게 쉽고 진짜 빠르면은 10분, 30분, 1시간 마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대마초인데 해볼래? 엑스토신데 해볼래? 이거 LSD인데 해볼래? 이러면 듣도 보도 못하니 아픈데 너 죽여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더라고요. 저는 마스형이라는 채널에서 해롱이로 나왔던 4년 2년차 진행 중인 27살 해롱이라고 합니다.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시작은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비인 청소년 얘들하고 어울리면서 중고등학생 때 이제 가스 본드 이런 거 해봤다가 성인 되고 나서 불법 마약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20살쯤 돼가지고 클럽이나 풋 같은 데에서 대마초, 엑스토시 이런 거 하면서 불법 마약을 넓혀갔는데 권유한 사람들은 주로 주변인들이었어요. 엄청 쉽죠. 지금 한국에서 마약 구하는 거 되게 쉽고 진짜 빠르면은 10분, 30분, 1시간 정말 늦으면 하루 걸리는데 그 안에 다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공짜로 구할 수도 있고 뭐 돈 주고 구할 거면은 부르기 값이죠. 텔레그램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 중에 마약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주로 주변 사람 건너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 생각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후회하거든요, 지금도. 그때는 마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인 줄 알았어요. 새로 나온 거 음식이나 뭐 옷이나 그런 거 하듯이 새로운 약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해봐도 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뭐 대마초인데 해볼래? 이러면은 그냥 하겠다고 하고 엑스토신데 해볼래? 이거 LSD인데 해볼래? 이러면은 그냥 거부감 없이 해보겠다고 하고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약인데 듣도 보도 못한 약인데 이거 막 죽여준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약에 대한 거부감, 무서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보통 모텔 같은 데서 하긴 해요. 공간이 있어야지 이제 편하게 마약을 하니까 밖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모텔이나 뭐 누구의 집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 같은 데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마약을 하죠. 있었죠. 저는 지금 사건 진행 중이고요. 지금 2건이 진행 중인데 1월 재판이에요. 저는 좀 있으면. 저는 다 끊고 나서 걸렸어요. 단약을 하고 1년 뒤쯤에 이렇게 연락이 왔죠. 이런 건이 있는데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뭐 운명에 맡겨요. 저는 가서 열심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집행유예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받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를 처방받다 보면은 식약처? 그런 데서 관리를 한대요. 그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람들 꺼내서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 식약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수상하다? 판단을 하고 마약 수사대에 이제 덜 넘기는 거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런 단속을 한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막 처방받고 있는데 저를 넘긴 게 아니고 이제 1년 뒤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넘겼겠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단약을 하고 1년 뒤쯤에 그 마약수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 병원에서 그 마약성 진통제 처방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받으러 오셔야겠다. 조사받으러 갔더니 이제 식약처 이런 데에서 단속을 했는데 너무 많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게 된 거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죠. 아픈 척을 하고 받는 거죠. 거짓으로 아픈 척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타가지고 저희가 쓰는 거죠. 약은 정해져 있어요. 맥시멈이 10장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말도 안 되게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아픈 사람인 거고 어떻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안 줘요. 알고. 근데 동네 병원이나 오래된 병원 가서 좀 연식이 있는 병원 가면은 되게 모르시거든요. 잘.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잔다. 펜타닐 이런 진통제 붙였었는데 이거는 듣지도 않는다. 이거 달라. 10장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약국 가서 타오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 중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펜타닐을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옆에서 펜타닐을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고 자꾸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걔는 멀쩡해 보이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는데 노출돼서 궁금해지니까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됐죠. 원래부터 흥분제보다는 약간 가라앉는 그런 다운로 계열의 진통제가 더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을 할 때는.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인생이 너무 불행하니까 제 입장에서
안정감을 인간관계에서도 느낄 수도 없고 안정감을 느낄 어떤 요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마약 중에서 제일 센 그런 진통성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기억으로는 맨 처음 했을 때 눈이 뒤집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막 하얗게 뒤집히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는데 그강이 쾌락이었나 보죠. 그때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냥 제가 아 하고 되게 안정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편안했나 봐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고. 그러면은 극강의 편안함? 극강의 안정감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온몸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혓바닥까지 뜨거웠거든요. 저희가 엄청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하고 푸근한 데 들어오면은 막 기분 편안해지나요. 그거에 한 10,000배? 1,000,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펜타닐이랑 충돌되는 약물을 하고 정신천란이 와가지고 환청이랑 환각을 되게 많이 겪고 어떤 모텔이 있었는데 그 모텔 안에 있는 침대 뭐 테이블 이런 거 다 부시고 쓰러지면서 막 우당탕거리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실수라기보다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요. 저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펜타닐 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 바로 옆에 있는데 엄마 안 볼 때 펜타닐 막 한 적 있었어요. 이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독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해야 됐고 해야하지 못했고 구분도 못하고 엄마가 앞에 있는데 계속 펜타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병원이든 뭐 은행이든 어디든 그냥 화장실만 보이면 들어가서 펜타닐하고 그랬던 적이 많죠. 그 엄마 앞에서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였냐면 엄마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 도와주고 있었는데 칸막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사이에. 거기서 이제 엄마가 일을 하려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그 순간에 펜타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엄마 모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안 들키게 엄마 안 볼 때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무슨 냄새가 난다, 뭔 냄새냐 이러면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약을 했었고 그때 만났던 애인 앞에서 했던 적은 있어요. 내 앞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약땡인 건 이미 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하는 것까지는 뭐라 못하겠는데 통제할 수가 없어서 내 앞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하고 근데 그 걔 표정이 좀 환멸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긴 해요. 펜타닐하고 원래 죽고 싶었거든요. 원래 죽어버리려 했어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 하는 것도 많은 거라고 다들 말하는데 한 7, 8장을 한꺼번에 했던 것 같아요. 치사량을 다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루 종일 블랙아웃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깨고 반복이었는데 머릿속에 뭐 어떤 환영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그냥 하루 종일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아편굴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왜냐면 방 안에서 했는데 연기 되게 자욱하고 밑에 펜타닐 쪼가리 있기 막 엄청 많고 거기서 계속 아편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진짜 아편 전쟁?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때 막 그냥 막 나를 엄청 했었는데 죽진 않았어요. 사람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현타가 많이 왔죠. 아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좋자고 한 마약인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이런 생각 들면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천천히 약간 약물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어떻게 끊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 갈 계획을 하면서 손은 펜타닐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병원 가서 끝내 상상하고 있고 진짜 웃긴 짓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재활병도 환자들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고 했나? 근데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은 아무도 안 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병원에서는 마약 환자를 신고할 의무가 없긴 하대요. 일단 환자가 약을 끊는 게 먼저라고 병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안 당해요. 인생 조지고 싶으면 약해라 이런 말밖에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인생 망해요. 답이 없어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끊는 것도 끝낼까 말까거든요. 가둬놔야 돼요. 폐쇄병동 이런 데 갇혀 있어야 돼요. 몸에 이제 아픔이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갈 때 금단이 와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 진상한 독감이에요. 몇 배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인데 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오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제가 혹시 마약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무슨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딸이 무슨 마약이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약 생각나고 아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육체적 고통을 받는구나 벌 받고 있다